사랑합니다.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의 진행을 맡은 불정초등학교 교사 윤은혜입니다. 이번 수업 나눔 챌린지의 주제는 캔바로 협업하여 어린이 법안 제안하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6학년 사회 단원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같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함께 국회, 행정부, 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자칫하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이 단원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좀 더 재밌게 풀어가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귀여운 6학년 햇반 학생들과 매일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성남여수초 송차은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학급 별칭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여수초등학교 교사 송차은입니다. 먼저 이번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저는 국회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는 야 국회의원, 사회문제 맡겨만 주세요 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1, 2차 시의 경우 국어과와 연계해서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브레인스토밍하고 떠올린 뒤에 하나를 정해서 논설문의 구조에 맞게 논설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 3차 시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으로 신문 활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조사하고 링크를 띵커벨 보드에 업로드해서 모든 친구들 그리고 반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차 시는 미술과와 연계해서 햇반 국회의원 배지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스케치북 어플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국회의원 배지 디자인을 기획하고 직접 그려서 업로드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들이 투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5, 6차 시는 국어, 사회 연계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7, 8차 시에서는 법률안 발표 자료를 캔바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그림, 영상 등을 첨부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9차 시에서는 캔바로 만든 발표 자료를 활용해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리틀리에 올라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직접 학생들이 법률안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시, 11차 시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을 알리고 싶은 내용으로 정해 영상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 이럴 수 없어. 여긴 어디지? 여기 교육회의실이다. 여기 교육회의야. 빨리 교육 가져가자. 수업 주제가 캔바를 활용한 학생 어린이 법률 제안하기였잖아요. 그래서 캔바만 사용한 줄 알았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다른 에듀테크들도 들어있네요. 근데 이 에듀테크들 중에 특별히 캔바를 가지고 오셔서 활용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수업 나눔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에듀테크를 공유하고 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에듀테크가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번 익혀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언제든 제가 원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여야 한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캔바를 즐겨 쓰는데 캔바의 경우 시화 만들기, PPT 자료 만들어서 발표하기, 포스터, 그리고 카드뉴스 만들기, 마지막으로 학급 신문 만들기까지
저는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캔바를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PPT를 보니까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아이들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게 아닐까. 캔바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이 장점들에 공감을 해요. 잘 알고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리틀리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네, 리틀리는 좀 어떤 에듀테크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개인을 이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리틀리가 누구나 자신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반을 브랜딩해서 햇반이라는 별칭을 가진 우리 반을 리틀리 홈페이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과의 추억 사진, 그리고 글, 다양한 자료들을 올릴 수 있어 자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QR코드를 접속하는 대신 교사가 리틀리에 링크만 올려둔다면 더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어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만 사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구글 계정만 있다면 자신의 리틀리 홈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로 수업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라는 하나의 수업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와, 리틀리도 만만치 않게 좋은 에듀테크인데요? 이렇게 캔바랑 리틀리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 두 가지 에듀테크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일단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캔바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캔바에서 프로젝트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기능의 경우 저는 학생들의 반을 만들어 놓고 6학년 3반 햇반에 접속을 한 다음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모든 프로젝트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몇 월 며칠이니까 이 폴더에 들어오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또 결과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체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캔바에서 발표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모듬의 유튜브 청소년 관람 등급 연령 제한에 대한 법률안이었는데요. 이 경우 여기 프레젠테이션,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자료로 직접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학부모 공개 수업도 했었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캔바를 이렇게 활용해보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캔바였고, 아까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좀 생소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던 리틀리의 장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리틀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구글로 로그인 하실 수 있고 회원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리틀리 홈페이지인데요. 학생들의 사진 그리고 그때그때 수업에 필요한 링크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링크의 경우 여기에 온오프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오프를 하면은 보이지 않고 온을 하면은 다시 띄워지는 식으로 해서 그날 필요한 링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유튜브 영상 자료, 설문조사 링크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QR코드가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학생들이 QR코드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디지털 기기 환경에 따라서 패드가 아닌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리틀리를 활용하면 더욱더 편리합니다. 그렇군요. 소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제 캔바도 그렇고 리틀리도 그렇고 장점만 이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캔바를
들어갈 때의 가장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교육용 프로로 교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주의점입니다. 이때 재직증명서 등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받아두기를 추천하는데 교육용 계정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이 유료의 요소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캔바로 협업할 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템플릿을 선택하고 이렇게 모든 10개 페이지 적용 탭을 누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페이지 바꾸기를 할 경우 학생들이 만든 페이지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가기,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이걸 몰라서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고 달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되돌아가기 기능이 있어서. 네. 그리고 캔바 AI 드로우 기능의 경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교사 등 보호자의 지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 기능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디지털 기기와 함께 나고 자란 학생들이라 그런지 조금만 알려줘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리틀리의 경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들 때 자신의 개인정보, 신상 등을 함부로 업로드하지 않도록 또 강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업 사례를 공유해 주실 때 보여준 PPT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능숙하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선생님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3월 1일 첫날부터 저희 반 학생들이 잘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글씨체를 바꾸는 것, 사진을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것도 어려워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시화 한 페이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발표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까지 거치면서 학생들이 이제는 모둠별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은 거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학생의 성장 기록이라고 해서 소감문을 작성한 게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이 모든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 든든하고 또 격려로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했던 발표를 잘 끝내서 친구의 소중함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에듀테크를 사용했을 뿐인데 친구와의 협력 그리고 관계 개선도 이루어졌다니. 이번 발표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발전, 국가기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배지와 논설문 등을 완성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에듀테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학생도 그리고 교사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미래교실의 모습을 엿본 것만 같습니다. 네, 좋은 수업 사례 나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캔바로 협업하는 사회과 수업 사례와 함께 여러 운영 팁과 도움 말씀 주신 송창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본 수업을 위해 송창한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학습 자료와 캔바 링크, 발표한 PPT 자료 등은 유튜브 영상 댓글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챌린지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송창한 선생님 햇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좋은 멘트가 있다고 해서 그 멘트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네. 발표서도 하고 배지도 달고 이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캔바로 발표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캔바에 대해서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친구들과 같이 배지도 만들고 법률안도 만들어서 되게 좋았고 법률안 만든 것을 발표를 잘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